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9월 10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아마 전광판 보시면 음봉들이 조금 더 많죠. 아침에 상당히 기분 좋게 출발을 했다가 종가에서는 그렇게 크게 밀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밀리면서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시장은 여전히 하락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지수를 보면 거래소가 마이너스 0.49%, 그래서 2523포인트입니다. 2500이 겨우 이렇게 지탱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코스닥이 그보다 조금 더 빠져서 마이너스 1.16%, 706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코스닥이 많이 밀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에 기관들이 강하게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종가에 많이 올렸었는데 오늘은 또 그렇지가 못하네요. 전체 시장 힘을 보여주는 거래 대금을 보면요, 거래소가 오늘 8조 2천억입니다. 어제 한 7조 4천억이었으니까요. 어제 대비했을 때는 살짝 좋아지기는 했지만 거래소가 강세장일 때 평균치가 한 15조 정도 되거든요. 강세장이 아니어도 항상 10조 이하로는 이렇게 쉽게 내려가지 않는데 최근에는 물론 10조 올라간 때도 있었지만 8조, 9조 이런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뜸하다, 활기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5조 7천억이에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5조 3천억이니까 어제가 최바닥이었다고 그러면 오늘도 5조 단위라고 그러면요, 코스닥도 평균적으로 보면요, 평범한 장에서도 한 10조는 거래가 되거든요. 거의 거래들을 안 하고 있다, 안 하는 건지 또 많이 물려서 거래를 못 하는 건지, 어쨌든 거래가 뜸해졌다, 활기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전체적으로 양 시장 모두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소진된 그런 시장이다, 그러면서 관망을 하는, 쳐다보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종합지수 그래프 보면요, 이때만 해도 이 추세선이 저는 단단하게 좀 지켜질 것이다, 여기서는 좀 반등을 보일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요 추세선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날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 다음날 이렇게 230포인트가 이렇게 빠지는, 전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추세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항상 이렇게 지켜지던 요 추세가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날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조짐은 7월 11일부터 있었죠. 그래서 밑에까지 따지면 단숨에 한 보름간에 5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보기 드문 그런 경우인데요. 아마 IMF 때도 이렇게 단숨에 많이 빠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이 그만큼 조금 좀 이상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좀 이상 현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00포인트가 다시 이렇게 공 튀어오르듯이 반등을 했다가 다시 200포인트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어제 길쭉하게 양봉이 났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음봉이 나면서 분위기가 다시 이렇게 좀 가라앉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단히 좋지 않은 시장이다, 주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어제만 해도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이렇게 올려 붙었는데요. 오늘은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크게 밀린 건 아니지만 어제 조금 올랐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매물이 쏟아지면서 분봉 모양도 그렇게 좋지 않다. 일봉만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분봉으로 이렇게 봐도요, 한 4일, 5일 동안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장이 지금 최근 며칠간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세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코스닥도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장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만 이렇게 많이 사요. 오늘 또 거래소에서 6,800억, 코스닥에서 2,500억, 그럼 근 한 1조 가까이 산 거죠. 최근에 그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도 개인들이 양시장에서 1조 넘게 이렇게 매수한 거는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들이 돈이 없는 것 같아도요,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렸죠. 증시 주변 자금은 굉장히 넉넉하다. 예를 들어서 CMA 계좌 잔고는 작년 대비했을 때 한 20조 늘어 있고요. MMF 잔고도 최근에 좀 줄기는 했지만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 대단히 높은 수치다.
MMF하고 CME 잔고 다 합치면 한 290조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물론 그게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주변에 포진해 있는 자금들이 그만큼 넉넉하다. 이번에 이제 저번에 8월 5일 날 230포인트 빠졌을 때요. 개인들 자금이 단숨에 5조가 들어왔다가 바로 며칠 만에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보더라도 평범한 개인들이 아닌 좀 이렇게 큰 손들 이런 분들은 지금도 돈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개인들이 한 1조 가까이 샀는데요. 일반 개인들은 제가 보기에 그동안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식을 밑에서 산다고 이렇게 다들 많이들 주식으로 갖고 있지 않겠나, 그래서 몰려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개인들 성격 불문하고 굉장히 많이 오늘 사고 있는데 요새 며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들은 6,600억 거래소에서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 1,900억 매수 우위입니다. 기관은 점잖게 610억, 660억. 그래도 꾸준히 매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그래서 지금 수급 구조는요. 외국인들이 팔고 개인들이 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개인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일 수도 있죠. 재산을 이렇게 담보로 해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8월 23일 이후에 얼추 이렇게 계산해봐도 오늘 또한 6,600억, 5,400억, 9,800억 굉장히 많이 팔고 있죠. 이게 한 6조 가까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8월 23일 날 이후에요. 근데 그와 반대로 개인들이 많이 살 때는 한 1조 6천억, 오늘 6,800억. 코스닥을 빼고서도요. 거래소만 따졌을 때도 한 5조 넘게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그러죠? 기관은 조금 사는 듯 하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매도 우위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승부가 어떻게 갈릴지는 모르겠지만요. 개인이 될지 외국인이 될지 이제 승부가 갈리겠죠. 어쨌든 장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최근에 샀던 개인들이 이기는 거고요. 장이 여기서 더 빠진다고 그러면 얼른 우리가 생각하면 여기서 더 빠질까 싶기는 한데요.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바닥이 없습니다. 빠질 때는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 또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빠지면 좀 이렇게 이익을 보는 그런 지금 시장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된다. 아직은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개인들 자금은 51조 2천억 예탁금 많이 빠져나갔죠. 요때 꼭지에서 따지면 요때가 59조였거든요. 한 5조가 이렇게 갑자기 늘었다가 급락했던 날. 지금 따지면 그건 한 10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이후로요. 5조가 들어왔다가 바로 이렇게 빠져나갔고 그 이후로도 이렇게 돈들이 찔끔찔끔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항상 후행성이죠. 장이 이렇게 안 좋으면 돈이 빠져나가는 거는 한 요쯤부터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털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항상 개인들이 조금 느리다. 후행성으로 장이 빠지고 나서 이렇게 돈들이 빠져나가고요. 반대로 시장이 될 때는 아주 상투권 근접에서 소문이 자자할 때 좀 뒤늦게 개인들이 뛰어든다. 이게 조금 아쉬운데요. 개인들의 한계라고 볼 수 있죠. 늦게 들어오고 또 빨리 나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 잔고 보면은요. 17조 3천억인데 최근에 이렇게 좀 늘었다가 다시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죠. 그러죠? 최근에 장이 그건 단기간에도 한 200포인트 빠졌기 때문에요. 아마 담보 미달이나 손절매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도 17조 3천억이면 절대 수치가 굉장히 높은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수금 같은 경우도 5조가 이렇게 늘어났다가 다 빠져나가고 지금 다시 이렇게 살짝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9,850억이니까 1조 가까이 미수를 쓰고 있다. 개인들이 미수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단타가 거의 한 그날 이렇게 사고 파는 물량이 지금 거래대금은 적지만 한 절반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요게 또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고 그러면요. 지금 시장은 선수들만 남아서 서로 치고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통 일반 투자자들은 잠겨서 매매를 못하거나 들어오고 싶어도 겁나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단타도 하고 신용도 하고 미수도 하는 이런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유일하게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도 지금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해외 시장인데요. 해외 시장이 우리보다는 조금 더 낫지만 그 흐름은 우리가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우리 증시 내부 지표보다는 실적이나 뭐 재료나 또는 어떤 경제 상황이나 이거보다는 미국 시장을 아주 면밀히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요게 이제 외국인들 매매가요, 우리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게 외국인들이 영향력이 크죠. 미국 시장을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의 반도체가 좋지 않으면 우리 시장에서 삼성 반도체 같은 거를, 삼성전자 같은 거를 대량으로, 오늘도 800만 주 넘게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오늘 전체 그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요, 한 6천억 넘게 매도인데 이 중에 대부분이 삼성전자 한 종목에 몰려 있습니다. 8만 주라고 그러면 얼른 계산을 해도 5조 이상, 5천억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팔고 있는데 이게 엔비디아 때문만일까, 반도체 때문만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셀코리아 그런 그 느낌도 있고요. 삼성전자만이 밝혀지지 않은 또 무슨 안 좋은 얘기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최근에 빠지는 거는 대단히 좋지 않다. 제가 말이 길었는데요. 다우산업이 이렇습니다. 플러스 1.25도, 그래프 모양은 약간 고개를 숙인 모양이죠. 나스닥 플러스 1.1, 전체의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S&P 500도 비슷합니다. 어제 반등은 했지만 그래프 모습은 쌍봉 모양으로 좋지 않다. 필라델피아도 2.1이지만 그래프 모양은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니케이 마이너스 0.1%, 대만 마이너스 0.3%, 다들 미국 시장 닮아가죠. 독일 플러스 0.7%, 프랑스 플러스 0.9%, 상해 플러스 0.3%, 항생 플러스 0.4%. 중국 시장이 오늘 약간 반등은 했습니다만은 중국 실물 경제가 대단히 좋지 않다. 그거를 직접 보고 오신 분들 얘기니까요. 좀 믿어야 되지만 우리 경제가 미국 경제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중국 시장 영향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우리가 이렇게 따로 떼놓고 생각할 게 아닌 것 같다. 상당히 심각한 경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시장에 어쨌든 악재로 작용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제 그 미국 시장 종목 이렇게 보면요. 애플은 어제 플러스 0.04니까 살짝 플러스가 났는데 오늘은 또 마이너스 0.58입니다. 시간 외에서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애플이 좋지가 않다. 이런 모습입니다. 쌍봉 모양이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살짝 이렇게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오늘 시간 외에서도 마이너스 0.2%. 엔비디아가 가장 우리가 관심이 큰데요. 어제 3.5%니까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 반도체 주식들 상당히 기대감을 가졌었는데요. 장중에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죠. 근데 지금 시간 외에서 보면 마이너스 0.2%입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다는 얘기죠. 어제 종가만 그렇게 좋았지 그래프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지금 워낙에 우리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쌍봉 모양으로 그래프 모양만 놓고 봤을 때는 당장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우리 삼성전자는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영향을 우리 시장 반도체 대장주들이 더 크게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시장에 상당히 큰 흐름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 시장을 면밀히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면서 느낀 게요. 지금 시장이 그냥 이렇게 엉성하게 가는 것 같지만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저는 그걸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는요. 경기 관련주들이 좋지 않다.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대체로 경기를 가장 크게 탄다고 봤을 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래프 제가 자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런 모양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이렇습니다. 둘 다 대단히 실적이 좋은데요. 경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에 대한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을 좋지 않게 타지 않나. 근데요. 또 한 축이 자산주, 저PBR주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강세를 띠는 건 아니지만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단단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자산주 하면 삼성물산 아닙니까? 삼성그룹의 지주사라고 볼 수 있죠.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생명이라든가 이런 걸 지배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대주주가 어쨌든 이재용 회장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보십시오. 삼성물산이 최근에 크게 오른 건 없지만 요 추세 하단 지지선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죠. 지나놓고 나니까 삼성물산이 상당히 단단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전체 시장하고는 전혀 달리 하방 경직을 하고 있다. 추세선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자산주 KB금융이죠. 이렇게 또 먼저 그래프 먼저 이렇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요 추세 바닥 지지선이 딱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기 지지선에 지금 딱 부딪혀 있거든요. 요거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장은 빠지더라도요. 삼성전자나 이런 경기 관련주하고는 완전히 차별화가 되고 있다. KB금융이 외국인들이 한 77%입니다. 국민은행 약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니셜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우리 국민은행 아닙니다. 외국계 은행입니다. 77%입니다. 지분이. 또 대표적으로 우리은행 금융지주가 있죠. 거기도 60 거의 한 70% 가까이 될 겁니다. 외국인들이. 우리은행이 아닙니다. 거기도. 근데 그런 주식들만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수해서 70% 넘게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산주다는 얘기죠.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자산 가치가 뛰어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런 좀 특징이 있죠. 최근에. 그 다음에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물론 그 경기를 좀 탈 수 있는 종목이지만요. PBR로 따졌을 때 0.5입니다. 그 PBR 자산 가치로 따졌을 때 한 2배 정도 저평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제 실적도 좋기 때문에 실적주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약간 경기 민감주 성격도 띠죠. 근데 현대차도 보면요. 오른 거는 없지만 최근 장에서 삼성전자 같이 이렇게 쭉 미끄러지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요 추세선 지지선에서 딱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 대표 종목들 중에 몇 개를 이렇게 비근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기 관련주하고 자산 가치가 뛰어난 종목하고 완전히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엇갈리고 있는데 자산 가치가 뛰어난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오른 거는 없지만 하방 경직이 되고 있고 지지선이 단단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것도 시장을 볼 때 좀 참고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이 워낙에 어렵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경제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대형주이면서 또 우량주이면서 제약바이오 대표 종목, 제약업계의 삼성전자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삼성바이오로지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 덩치가 크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한 70조까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마 5위 안에 드는 그런 바이오 업종인데 셀트리온도 그렇고 10위 안에 지금 2개나 들어가 있어요. 바이오 업종이. 그래서 은근히 바이오 쪽이 상당히 비중이 크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지 먼저 이렇게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어떻습니까? 최근 시장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요게요. 시총이 지금 70조나 되는데 상당히 큰 특징인데 외국인들이 지금 보유 지분이 한 1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외국인들이 상당히 앞으로도 꾸준히 좀 들어올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렸었죠. 근데 제가 추천드렸을 때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제가 제약 바이오주들 잘 모르는 종목 소문 듣고 들어가는 것보다 신약개발 관련 이미 우리 귀에 들어올 때쯤이면 주가에 이미 반영된 그런 주식들인데 그런 소문에 하지 말고 삼성바이오로직 대표 종목을 들어가자. 삼성바이오로직은 대표적인 실적주이지만 또 대표적인 성장주다. 매년 거의 한 2배씩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매출액도 그렇고요. 영업이익도 그렇습니다. 수주가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지금 제5 공장도 아마 내년 초에 다시 이렇게 완공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기존 공장들이 풀로 돌아가도 수요를 못 맞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또 몇 가지 이제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그동안에 좀 모아놓은 자료를 보면요.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게요. 그러니까 일라이릴이나 노보노디스크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한 10배씩쯤 올랐죠. 근데 요 특허 만료가 가까워졌다고 그럽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이 이제 요 특허 만료가 되게 되면 수혜가 클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러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가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눈여겨볼 대목이 외국인들 비중이 한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급 면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좀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많이 올랐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3년 동안 매년 한 2배씩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1년 전에만 해도요. 셀트리온보다 더 적은 기업이었습니다. 영업이익 규모도 더 적었고요. 시총도 비까비까 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을 좀 눈여겨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파마리서치도 제가 꾸준히 이렇게 강조드린 종목입니다.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럽다고 그러면 가지신 분들 절대 팔지 말고 단단하게 좀 지키고 있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뭘 사자 얘기보다는 팔지 말자 쪽 얘기를 많이 합니다. 파마리서치도 제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이유는 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큰 흐름이 아직도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종목들은 판 매도 시점은 이렇게 추세가 무너질 때, 음봉이 길쭉하게 한두 개 났을 때 추세 확인을 하고 그때 팔아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파마리서치는 이제 다 알다시피요. 미용, 화장품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이죠. 또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실적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됐던 종목입니다. 지금까지만 좋은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제 또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오늘 보니까 교보증권에서 파마리서치 이렇게 추천을 해놓으면서 스킨 부스터는 내가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이게 리쥬란 얘기하는 겁니다. 리쥬란이 이렇게 인기가 좋다 이런 말씀 드렸죠. 요게 미용 제품이 아니고 의료용 기기로 분류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퀄리티가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화장품까지도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리쥬란만 이렇게 봤을 때 2023년 사업부 매출액이요. 1,300억에서 1,700억으로 이렇게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그 전 비교했을 때도 대폭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상, 제3자 유상 했습니다. 한 2천억 정도 돈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요. 요게를 거의 이제 해외 쪽으로 투자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 반응이 좋기 때문에요. 증자를 받아서 그쪽에 이제 투자를 한다. 이런 것도 성장성을 높게 봐야 되는 부분이죠. 유럽 시장 진출 같은 경우도 원래는 한 5년 정도 기간을 잡았었는데 이제는 한 3년 후에 유럽 시장도 진출할 것이다. 그렇게 리서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자를 해서 앞으로 매출액 이런 것들이 대폭 늘어날 여지가 있는 실적주이면서 성장주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제 좀 들어가기에는 좀 그렇다고 그러면 가지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종목들은 상승 여력이 아직도 조금 더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CS 윈드도 제가 최근에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많이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렇게 한 40%가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익 실현하고 요 21선 요 근처에서 한번 사보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21선 저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한 사볼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추세선 그어보니까요. 다시 추세선 바닥까지 왔어요. 근데 CS 윈드는 오늘 다월투자증권에서 추천을 해놨는데요. 공급망 쇼티지 수혜다. 그러니까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풍력 상부 구조물에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브레드 해외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하부 구조물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실적이 좋지 않다가 최근에 흑자 전환했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CS 윈드가 금년 2분기에 1,000억 넘게 이익을 내놨어요. 거기다가 이제 IRA 법안 관련해서 거기 보조금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는 한 1조 원 넘는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CS 윈드는 이제 악재가 다 반영된 거 아닌가.
다만 이제 미국 대선이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패배를 하고 그 트럼프가 된다고 그러면요, IRA 법안이 폐지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그러는데요. CSB인들은 거기에서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최근에 요 위에 고점에서 파신 분이라고 그러면 다시 들어와도 충분히 호재거리가 많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삼아서 다올투자증권에서는요, 이 종목을 목표가로 92,000원으로 이렇게 잡아놨어요. 지금 56,000원인데 거의 더블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잡아놨죠. 그만큼 자신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다시 좀 들어가 볼 만한 가격대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CJ 대한통운 제가 최근 들어서 새롭게 다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이걸 추천드렸다가 상당히 큰 수익을 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알리, 테무 이쪽 해외 직구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근 1년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 이렇게 며칠간 보면요, 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가격으로 봐도 조정을 많이 받았죠. 14만 8천 원에서 9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살짝 고개를 쳐들고 있는데요. 요 가격대에서는 다시 좀 들어가도 부담이 없는 가격이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잘 아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CJ 대한통운은 해외 직구 쪽에서 아직도 기대감이 크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최근에 나온 얘기 중에는 이제 주말 그 택배를 운영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로켓 배송이죠. 로켓 같이 바로바로 이렇게 택배를 해주는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을 잠식을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CJ 대한통운이죠. 해외 직구 또 주말 택배 이쪽에서 이제 조금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CJ 대한통운도 다시 바닥권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 제가 이렇게 시황 설명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죠. 지금 시장이 하나는 이쪽 실물 경기 쪽 그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산 가치가 뛰어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단단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CJ 대한통운이 한 20, 30년 전에요. 저희들이 신입사원 이럴 때 보면 자산주 대표 종목이었습니다. 또 하나 자산주 유명한 게 있고 성창기업. CJ 대한통운이 전국에 한 3만 개 그 택배 운송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배송지가. 말이 3만 개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택배 종사자가 한 2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 가장 규모가 큰 그 택배 회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최근에 이제 해외 직구도 있지만 또 주말 택배가 된다고 그러면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해외 쪽으로도 지금 국내 시장을 떠나서 북미나 또 중동 쪽에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해외 쪽까지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런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워낙 최근 시장이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 드리다 보니까 제 그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장황해도 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이 지금 경기 관련주하고 자산가치 우량주 이런 쪽이 완전히 희비가 갈리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극명하게 이렇게 갈리지는 않았는데 지금도 그런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된다. 경기 대표 관련주가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고 그러면 자산가치 대표 종목을 KB금융, 삼성물산, 현대차, 또 제가 새롭게 추가한 CJ 대한통운 이런 것들이거든요. PBR이 한 0.5 정도 수준입니다. 거의 다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최근에 그래프로 그려보니까요. 지지선에서 단단하게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서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안 팔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참고해서 이렇게 살 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가 길었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